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계속해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산소, 그리고 전자의 이동을 보면서 어떤 물질이 산화되었습니다. 어떤 물질이 환원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산화, 환원의 동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더 중요한 중화반응이라는 것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중화반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염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어떠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게 될 건지 해시태그부터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산은 어떠한 성질을 나타내는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염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물질이 산성이에요? 어떤 물질이 염기성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암기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의 액성은 무엇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지시약과 pH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역시 우리 친구들 오늘의 사진,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업로드될 그 사진 만나봐야겠죠. POTD 만나면서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선생님, 뭔가 비커가 나오고 모형이 나오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저 옆에 있는 글자를 한번 읽어보면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 뭔가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용액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옆을 봤더니 수소 이온을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그 옆에 비커도 한번 볼까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어때요? 이번에는 선생님 수산화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옆에 이온식을 봐도요. 수산화 이온 OH-라는 것이 보이네요. 도대체 이 사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산과 염기를 어떻게 설명해내야 하는 거는지 우리 오늘 천천히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시태그 첫 번째 산에 대한 공부부터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산화와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여러 가지 산화, 환원을 예로 들어 공부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세 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소보다 반응성이 좋은 금속과 산의 반응, 그걸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했던 거고요. 금속과 금속염의 반응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을 같이 살펴봤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거냐면 그 첫 번째 바로 수소보다 반응성이 좋은 금속과 수소가 반응할 때 우리는 그때 산이 반응할 때 라고 이야기했고요. 선생님 산이 뭐예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질문하는 거에 오늘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그냥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 산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은 그 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으로부터 공부 시작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금속과 산의 반응을 보면서 금속은 우리 친구들 뭐예요? 원자가 전자의 1개, 2개, 3개 이렇게 적은 원자가 전자수를 가지기 때문에 그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강한 원소였어요. 맞나요? 따라서 금속이라고 한다면 전자를 잃어 바로 산화되기 쉬운 원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릴 거예요. 산화될 거예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까지 살펴봤던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금속이라는 것이 전자를 잃어버리고 산화되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그런 금속이 수소 양이온이 들어있는 산을 만나게 되면 그때 이 전자를 수소이온이 가져가면서 수소기체로 발생해요. 이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산이라는 물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름, 산만 들으면 조금 낯설지만 이렇게 하면 낯설지 않아요. 염산, 질산,
황산. 어때요? 선생님 그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르잖아요. 질산도 다르고 황산도 다르고 염산도 다른데 선생님 얘는 왜 다 산이라고 부르나요? 뭔가 공통적인 특성이 있겠죠. 도대체 걔는 왜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 걸까? 오늘은 거기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자, 봤더니 산이라는 것은요, 물에 녹아서 누구를 만들 거냐면 수소이온을 낼 거래요. 그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을 우리는 지금부터 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속과 산이 반응한다는 것은 금속과 수소이온이 반응한다는 거였고, 금속은 산화되었고 수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로 발생합니다. 환원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산에 좀 더 집중해 볼게요. 산의 정확한 정의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을 보면 우리가 수용액에서 누구를 내놓는 물질이라고 해요?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에요. 그럼 정말 그런지 볼게요. 여기 옆에 보니 염산, 질산, 황산, 그리고 아세트산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앞에서 POTD로 살펴봤던 종류예요. 그럼 얘의 이온화되는 과정을 볼 건데 선생님, 이온화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이온화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런 화합물들이 수용액에 녹아서, 즉 물에 녹아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온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 모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온과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온으로 나뉘어져서 녹아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염산을 봤더니 얘는 H 플러스와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되었습니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질산이에요. 역시나 수소 양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이온화된 거죠. 아래 보니까 황산이에요. 여기도 수소이온과 황산이온으로 이온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세트산, 여기도 수소이온과 아세트산이온으로 지금 이온화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 공통적으로 얘네 누구를 내놓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선생님 지금 다 수소이온 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얘네가 공통적으로 어떤 성질이 나타날 건데 당연히 공통적인 성질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겠어요? 공통적인 이온인 바로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겠죠. 따라서 얘네가 수소이온을 낸다? 그 물질은 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산의 공통적인 성질, 산의 성질 줄여서 우리가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산성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공통적인 성질 산성이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난대요. 그럼 이 수소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성질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강하게 더 많이 나타나겠죠. 우리는 그런 걸 수소이온을 많이 내놔서 그 성질이 강합니다. 우리는 그걸 강산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적게 넣는다? 그럼 그 성질이 약하게 나타나겠죠. 우린 그것을 약산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다 수소이온을 만들고 있고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염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근데 아세트산은 우리가 식용으로도 사용하는 식초의 원료 아닌가요? 얘네 다른데요, 성질이? 맞아요. 완전히 얘네의 성질이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공통된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죠. 그러면 왜 얘네마다 제각기 독특한 성질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서로 다른 음이온과 결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건 수소이온 때문, 독특한 성질이 나타나는 건 서로 다른 음이온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산성 있잖아요. 얘네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공통적인 성질, 산성이라는 게 어떠한 성질을 말하는 건지 하나하나 좀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다라고 얘기하면 산의 공통적인 성질, 줄여서 우리는 그것을 산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산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쉽게 어떤 물질들을 떠올리면 좋냐면 레몬, 그리고 식초 이런 거 떠올리면 좋거든요. 우리 친구들 딱 처음 드는 생각이 어때요? 아, 선생님 되게 시큼해요. 신맛이 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 산성의 대표적인 특징 하나는요. 신맛이 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그때부터 우리 그림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앞에서 이온화 된다고 했어요. 즉,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면 우리 HCl이라는 염산을 보면 수소 양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 된다고요. 근데 이온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용액에 녹아서 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는 본인과 반대되는 전하와 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테니까 플러스 전하는 반대 전하인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염화이온은 마이너스를 띠니까 반대인 플러스로 이동하게 되겠네요. 아, 자, 그럼 보세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이동을 해요. 그럼 그 말은 전하가 이동한다는 거네요. 전하 운반자가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 공부할 때 전하 운반자 생긴다, 전하를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전하가 흐릅니다. 이거 뭐예요?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우리 이 얘기 했었잖아요. 기억날까요? 그럼 선생님 역시 이온이 존재하니까 전하가 흐를 수 있겠네요. 아, 산은 전류가 흐르겠네요. 즉, 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액의 전기 전도성을 본다면 전류가 흐릅니다. 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온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온은 전하를 띤 입자고 전극을 걸어주게 되면 전류를 흐르게 한다면 거기에 당연히 바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아, 전류가 흐를 거예요. 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왜요? 이온이 존재하니까. 자, 그럼 그 다음 성질 같이 볼게요. 그 다음 성질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던 하나가 나오네요. 바로 이온화 경향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복습했다면, 꼼꼼하게 학습했다면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올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 수소를 기준으로 해서 수소보다 반응성이 좋은 금속들은요. 이렇게 했어요. 자, 금속이 있고 이 금속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요. 힘이 센 금속은 뭘로 존재하나요? 힘이 센 금속은요, 이온으로 존재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금속은요,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이온으로 존재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수용액 안에 수소 이온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금속이 수소한테 가서 우리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야, 너 비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딱 보니까 자기보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마그네슘 이런 애 한번 골라보면 자기보다 힘이 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켜줘야죠. 알겠어. 대신 나 뭐 줘? 그렇죠. 전자 줘. 해서 수소 이온이요. 전자 2개를 받아서 나가는데 그때 수소 기체 형태로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림 보시면 여기에 이미 염산을 녹아 있었어요. 수소 양이온이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마그네슘 이렇게 녹여준 거예요. 마그네슘 넣어줬더니 마그네슘이 힘이 세니까 이온으로 존재하려고 하고 여기 마그네슘 이온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온으로 존재하던 수소가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수소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선생님 산이라고 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산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하면 항상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산의 세 번째 특징이 되는 거예요. 아,
산은 수소 양이온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하게 되면 수소기체를 발생합니다. 즉, 수소기체 발생이라는 큰 특징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요. 지금도 복습하면서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벌써 3가지 공부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하나는 탄산 칼슘과의 반응이에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 우리한테 그냥 바로 탄산 칼슘이라고 문제 속에 주어질 수도 있고요. 이걸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 탄산 칼슘이라고 말고 석회석, 대리석, 아니면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이런 것들로 주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주 성분은 모두 다 탄산칼슘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수소 양이온을 내놓는 물질 산이에요. 산이라는 것이 탄산칼슘과 반응했더니 반응이 진행됩니다. 어떤 기체가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 수소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산이라고 하면 탄산칼슘과 반응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라고 공통적인 성질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였어요? 신맛이 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네 이온화 되잖아요. 그러면 이온은 전하를 띤 입자니까 전하의 흐름이 생기네요. 그렇죠. 얘 전류를 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다음 세 번째.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하게 되면 어떤 기체가 발생해요? 수소가 전자 받고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때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내용이네요. 탄산, 칼슘과 반응하게 되면 그때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산에 대한 공통적인 성질을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산에 대해서 또 산의 성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산은 수용액에서 무엇을 내놓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산은 수용액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이온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이 수소이온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났죠. 자, 두 번째요. 산을 물에 녹이면 이온화되면 누구를 만들어요? 그렇죠. 수소 양이온 만들고 그 다음에 음이온으로 나눠지는데 이 수소 양이온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거고 이 음이온 때문에 독특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라고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마그네슘이 산 용액과 반응하면 그럼 마그네슘이 수소 양이온이 녹아있는 그 수용액 안에 들어가면 이런 말인 거죠. 그럼 마그네슘이 들어가서 봤더니 마그네슘이 더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애가 이온으로 존재하네요. 어떻게 해요? 야, 너 비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그네슘은 이온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때 전자를 잃어버리는 전자를 수소 이온이 받아서 수소 기체로 발생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따라서 마그네슘이 산 용액과 반응하면 어떤 기체 발생?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묽은 염산에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묽은 염산 HCl이 지금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될 거고, 그쵸? 이렇게 이온화되어 존재하는 곳에 전류를 흘려준다면 전하를 띤 입자가 있네요. 그래서 전하를 띤 이 입자는 움직일 거예요. 전하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를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 지금 물어본 거는 수소 이온이 두 국 중에 어디로 끌려갈 거니에요. 그럼 수소 양이온은 그렇죠. 플러스를 띄니까 서로 다른 전하를 띄어야 서로 끌어당기니까 우리 이 수소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에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했던 4개의 성질을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신맛이 난대요. 어때요? 레몬, 그 다음에 식초 이런 거 떠올리기로 했죠. 그래서 선생님 신맛이 나는 거 맞아요. 좋아요. 자, 두 번째, 금속과 반응하면 그럼 근데 그 금속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반응하면 이 금속은 이온으로 존재하게 되고 이때 존재하던 수소 이온은 전자를 받아서 두 개의 수소가 전자를 받아서 수소기체로 발생합니다. 우리 이 얘기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소기체가 발생된대요. 그러니까 또 맞는 얘기죠.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킨다? 선생님, 저 이런 건 공부 안 했는데요? 맞아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뺐어요. 지시학과 pH를 하면서 우리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할 건데 요거는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지금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거라서 조금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틀린 보기로 보고요.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우리 봤었죠?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라는 거 역시 옳은 정답으로 골라서요.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산이라는 건 공통적으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었습니다 라고 정리하셔야 되고 산의 성질 4가지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신맛이 나요. 전류가 흐르고요. 그리고 그렇죠.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탄산, 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기체 발생해요. 라는 4가지를요.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요. 두 번째예요. 염기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산을 잘 이해했다면 사실 염기는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염기는 우리 친구들이 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실 이온만 조금 바꿔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염기의 정확한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염기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번에는 수용액에서 수용액에 녹아서 물에 녹아서 어떤 이온을 내놓냐면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지금부터 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산화 이온 OH-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럼 어떻게 이온화 되는가 각각의 염기성 물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산화나트륨 보니까요. 지금 NaO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이온화 되는 거, 즉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어떻게 나눠지는가 그 현상을 봤더니 나트륨은요. 나트륨 양이온과 그 다음에 지금 수산화 이온을 만들고 있어요. 내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수산화 칼륨은요. 칼륨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되고 있네요. 마지막 수산화 칼슘도 보니까요. 칼슘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지금 이온화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공통적으로 누구를 만들고 있어요? 선생님, 이번에는 수산화 이온 만들고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공통적으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이 물질을 우리는 지금부터 염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수산화 이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겠죠. 이런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이라고 했으니까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하면 그렇죠. 염기성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산성 잘 생각해봐요. 산성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산성이었다고요. 산이었다고요. 산. 그리고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산성이었죠. 근데 여기서 수소이온을 많이 내놓으면 우리는 그것은 강한 산이에요. 강산이라고 했고 수소이온을 조금 내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약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시나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수산화 이온을 많이 내놓는다? 그럼 우리는 그것은 강한 염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수산화 이온을 만약에 적게 내놓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약한 염기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수산화 이온을 만들고 있어요. 얘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인 염기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양이온이 결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얘네들은 다 각기 다른 독특한 성질이 나타나는구나. 독특한 성질이 나타나는 것은 서로 다른 양이온이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보시면 나트륨, 칼륨, 칼슘 우리 친구들이 외웠던 금속의 반응성에서 즉 이온화 경향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온화 경향 아직 안 외웠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칼칼남아, 아라철리, 준합, 수구수은백금. 그럼 칼칼남아, 앞에 보니까 얘네가 다 들어있어요. 아, 얘네는 반응성 되게 좋은 금속이구나. 그럼 얘네보다 더 센 금속과 반응하지 않고서는 다른 금속과는 거의 반응하지 않겠네요. 자, 우리 이거 뒤에서도 확인할 거라서 먼저 이온식 보고 봤을 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이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통적인 성질, 염기성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는 염기성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똑같아요. 산성에서 얘가 전류를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전류를 흐르는 성질을 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이온이 있었거든요. 이온이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하면서 전류가 흘렀어요. 자, 그럼 염기성, 얘도 이온화 됐잖아요. 그럼 이온 있어요, 없어요? 이온 있어요. 그럼 이온 있다는 건 그렇죠. 얘도 전류가 흐를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앞에서 봤던 수산화나트륨 같은 건 비누를 만드는 원료가 돼요. 그래서 이산화나트륨 이렇게 살짝 보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미끈미끈거리는 미끈거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끈거린다라는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은요. 금속과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산과는 조금 다르죠. 산은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합니다 라는 특징이 있고 이 염기성 같은 경우에는 금속과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공통적인 성질에 뭐가 있었냐면 산에서도 전류가 잘 흐르고 염기에서도요 전류가 잘 흐른대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 그 안에 이온이 있어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들이 있대요. 도대체 이런 물질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전해질이라고 되어 있는 물질이 있어요. 자, 이 물질을요, 우리가 녹여보는 거예요. 녹였더니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존재해요. 즉,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전하를 띤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하를 띤 입자를 있으니 여기에 만약 전류를 흘려준다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겠네요. 즉, 전하가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전하 운반자가 생겼다는 거죠. 전하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아,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겠네요. 이렇게 물에 녹아서요, 이온화가 돼요. 그러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 물질을 우리는 지금부터 전해질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온화 되었더니 결국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입자가 존재하게 된 것이고 전하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대부분 이온결합성 물질들이 이렇게 전해질의 역할을 하게 된다. 양이온과 음이온이니까 이 둘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를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 대표적인 설탕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우리 지금 설탕 물에 잘 녹아요? 안 녹아요? 물에 한번 녹여보면요. 설탕 대단히 잘 녹습니다. 자, 그러면 물에 녹이긴 녹는다고요. 근데 아까는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존재, 즉 이온화가 되니까 얘네가 이동하게 되면서 전하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요, 그냥 물에 녹기는 하지만 이온화가 되는 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주어도 얘네들이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긴 하지만 전하를 운반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 그럼 선생님, 물에는 녹지만 이온화가 되지 않는 그 물질을 우리는 지금부터 비전해질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입자가 이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 물질을 우리는 비전해질이라고 합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이런 건 우리 친구들 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조금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산과 염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산이라는 건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염기라는 건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 산의 공통적인 성질, 그리고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까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염기는 물에 녹아서 어떤 이온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공통적인, 그렇죠. 수산화이온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가 있었죠. 이건 누구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수소이온 때문이었다고요. 그런데 염기는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수산화이온 때문입니다. 각각을 나눠서 구분해 보시는 거예요. 자, 산이나 염기와 같이 물에 녹아서, 이거 우리가 한 거네요. 물에 녹아서 이온화 되는 거예요. 이온화라는 건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온화 되었기 때문에, 즉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입자가 생겨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 물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 방금 정리한, 그렇죠, 전해질이에요 라고 우리 친구들 정답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지금 수산화 마그네슘이 물에 녹아 이온화되는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천천히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위쪽에 선생님 적어보면 마그네슘,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인데 지금 요런 화학식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얘가 왜 이런 화학식을 가지게 됐는지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수산화 이온은 우리 전하량이 어떻게 돼요? 수산화 이온 우리 요렇게 공부했다고요. 얘 전자 하나를 얻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애가 2개 있대요. 그럼 전자 2개를 얻었겠네요? 얘는 다 0이 되어야 되니까, 합이 0이 되어야 하니까 결국 마그네슘은 전자 몇 개를 잃어야 돼요? 2개를 잃어야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다시 수산화 이온은 1-예요. 근데 그런 애가 2개 있다는 건 지금 총 2-가 된다는 거고, 다 합해서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2+가 될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 선생님 저는 마그네슘이 2족 원소인 걸 알거든요. 얘 그냥 전자 2개를 잃어버려서 2+ 양이온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게 2개의 수산화 이온으로 지금 이렇게 각각 이온화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 마그네슘이 2개의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 되었고, 수산화이온은 전자를 하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2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아, 수산화 마그네슘은 Mg 플러스 양이온 되고 2개의 OH-로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산, 염기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산성입니다.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이 염기성이에요. 이렇게 공부했다고요. 근데 어떤 물질이, 선생님 이 물질 산성이에요? 이 물질 염기성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다 외우나요? 사실 염산, 질산, 황산, 이건 이름에서 티가 나요. 산. 그쵸?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다 이름에서 티가 나요. 근데 모든 수용액이 다 티가 날 건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물질의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혹은 그 둘 다 아닌 중간에 중성을 띠게 될 건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이 있대요. 그것을 우리는 지시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해시태그 3번째에서는요, 이 지시약과 pH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산과 염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요. 자, 그러면 먼저 산이라는 것, 또 염기라는 것은 어떻게 세기가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 세기에 따라서 결국 뭐가 결정되는 건지, 우리 그런 이야기들 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수용액에 녹아서 수소양이온을 내놓는 물질 산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때 수소이온을 많이 내놓는다?
우리 그거 강한산이에요. 강산입니다. 적게 내나요? 아, 그거는 약산이에요, 선생님. 맞아요. 자, 똑같은 내용으로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다. 우리 그거 염기라고 했고, 수산화이온 많이 내놓는다면 우리는 그것은 강한 염기, 수산화이온을 적게 내놓습니다. 그것을 약한 염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물질이 산인지 염기인지, 혹은 어떤 물질이 더 강한 산인지 약한 산인지,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의 실험을 통해서 아, 얘보다는 더 강한 산이구나, 강한 염기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총 2개의 실험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산을 가지고 실험을 할 거예요. 여기 염산을 한 군데 가져왔고요. 여기 옆에는요, 아세트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염산, 아세트산 지금 볼 건데 지금 전류를 흘려줄 거예요. 왜? 산은 둘 다 전류가 흐르잖아요. 맞나요? 자, 근데 수소이온을 내놓는데 많이 내놓으면 우리 강산, 적게 내놓으면 약산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우리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뭐였어요? 전하를 띤 입자, 그렇죠.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고요. 근데 그 이온이 많은 게 지금 강산이고 적은 거는 약산이래요. 그러면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 여기에 지금 전구의 불이 아세트산의 전구의 불보다 훨씬 더 밝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선생님, 얘가 더 수소이온을 많이 내놓는 강산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실험에 이 불빛을 비교해 보면서 알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용액은 똑같아요. 염산이랑 지금 아세트산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마그네슘 리본을 떨어뜨린 거예요. 마그네슘 조각을 떨어뜨렸어요. 자, 그럼 산은 금속과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수소 기체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수소 기체 발생하는 것도 역시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였다고요. 그럼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소 기체 당연히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지금 수소 이온이 어디에 더 많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수소 기체 많이 발생한다면 그 안에는 수소 이온 많을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에 보니까 여기는 기포가 굉장히 많고요. 여기는 요만큼만 있어요. 아, 지금 선생님 염산이 아세트산보다 수소 기체가 많이 발생해요. 그 말은 그 안에 수소 이온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고, 염산이 아세트산보다 강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산을 가지고 공부했지만 같은 원리로 산과 염기의 세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물질이 산이 강한 건지 약한 건지, 혹은 산인 건지 염기인 건지, 이 용액의 액성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용액에서요,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물질이 있대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선생님, 액성이 뭐예요? 네. 액성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산성 혹은 염기성, 그 중간에 있는 중성, 이렇게 우리가 크게 3개로만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쪽에 산성, 그리고 중간쯤 되는 데가 중성, 그리고 염기성이다. 그 경향을 보시는 거예요. 딱 거기만이 아니고 저쪽으로 갈수록 산성, 중간이 중성, 이쪽으로 갈수록 염기성. 즉, 수용액의 액성에 따라 라는 말은 산성이면 중성이면 염기성이면 이런 얘기죠.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대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정말 색깔이 달라지네요. 그러면 결국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걸 지시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물질이 어떤 지시약을 떨어뜨렸더니 특정한 색깔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색깔을 보고 그 물질의 용액의 액성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시약을 알게 되면 수용액의 액성을 판단할 수도 있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중화가 되었는지도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이 지금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단 지시약이 뭔지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지시약이 뭔가 봤더니 메틸 오렌지, 그리고 BTB, 페노프탈레인 용액, 위에 보니까 리트머스 용액, 얘네가 지시약의 종류예요.
근데 얘네들을 뿌려주면 그냥 산성에서는 이런 색깔이 나타나고 중성에서는 이런 색깔이 나타나고 염기성에서는 각각의 이런 색깔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느낌이 어때요? 선생님 혹시 이것도 외워야 되나요? 맞아요. 이것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렇게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선생님이 산성, 그리고 중성, 그리고 여기 염기성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순서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맨 위에 이 순서까지는 외워줘야 돼요. 페놀프탈레인, 이름도 외우셔야 돼요. 페놀프탈레인,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 메틸 오렌지. 그 다음에 밑에가 BTB, 이 순서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페놀프탈레인은 산성, 중성, 염기성 이 순서로 가볼 건데 색깔이 없어요. 그리고 빨간색이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빨간색 그대로 끌고 내려오셔서 빨, 주, 노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 그대로 끌고 오셔서 노, 초, 파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먼저 순서를 암기해 주셔야 돼요. 페놀프탈레인, 메틸오렌지, BTB예요. 그리고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색깔이 없고 빨간색. 빨간색 그대로 끌고 와서 빨주노, 노란색 그대로 끌고 와서 노초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근데 메틸오렌지는 조금 이따가 우리 살펴보겠지만 여기를 주황색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은 조금 더 가까운 것은 그냥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맞기도 해요. 여기 한번 그림에 보면 여기가 메틸오렌지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이 정도 오다가 주황색이 이 정도 되고 사실 중성은 여기까지인데 거의 노란색으로 쭉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은 노란색으로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지금 섞여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색깔 정말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페놀프탈레인 볼게요. 없고 빨간색, 붉은색 되셨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메틸오렌지. 그럼 메틸오렌지 가면 붉은색, 빨주, 노. 맞나요? 그 다음에 BTB 노란색 그대로 끌고 가서 노, 초, 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리트머스 용액은요? 네, 리트머스 용액은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리트머스 종이라는 걸로 더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종이를 푸르게 만드는 것이 염기성이다. 이렇게 좀 따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눈썰미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은 선생님 그냥 지시약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니까 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밑에 보니까 pH라는 어떤 숫자가 있어요. pH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pH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숫자를 보면 먼저 0에서 14까지 나눠져 있고 딱 중간이 어딘가 봤더니 7이에요. 그러면 7이라는 것이 중성, 숫자가 낮아져서 0 쪽으로 갈수록 산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7에서 14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염기성을 나타내는 거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도대체 pH가 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농도를요. 간단한 수치로 표현한 것이 바로 우리 pH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0부터 14까지의 값을 나타냅니다. 수치로 나타낸 거고 이때 이 7을 우리는 중성이다. pH가 7입니다. 즉 25도씨에서 어떤 용액의 pH가 7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용액의 액성이 중성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액의 pH가 7보다 더 작은 값이다. 그렇다면 그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에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만약에 7보다 높은 값을 갖는다. 그 물질은 염기성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액의 액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pH도 있고 우리 친구들 지시약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시약의 색변화를 통해서 이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구나. 색변화를 또 통해서 이 용액이 염기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묽은 염산과 수산 나트륨 수용액을요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수소이온 있으니까 산, 여기 수산화이온 있으니까 염기가 되겠네요.
문제 볼게요. 가는 산의 수용액이다? 맞는 얘기죠. 가와 나는 모두 이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가 잘 흐릅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아연을 각각 넣으면요. 가에서만 기체가 발생한다? 금속을 넣으면 누구만 발생해요? 그렇죠. 산에서만 수소기체 발생하니까 가에서만 기체 발생한다? 맞는 표현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가에서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그럼 페노프탈레인 우리 친구 기억나요? 맨 윗줄에 있었던 것. 없고 빨간색이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럼 없고 빨간색이라는 건 산과 중성과 염기에서 없고 빨간색이니까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 빨간색을 나타내는 거구나. 근데 지금 가에서 나타난대요. 가는 그렇죠. 산이었잖아요. 그러면 색이 무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붉은색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가에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맞는 거죠. 우리가 붉은색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산에서는 붉은색으로 우리 친구들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림은요. BOH, 즉 염기성이네요. 수용액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수산화 이온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문제 한번 보면 이 수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B는 그냥 임의의 원소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전류가 잘 흐른다? 그럼 앞에 우리 이온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온이 있었잖아요. 이온이 있으면 당연히 전류가 잘 흐르겠죠. 자,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기체가 발생했었나요? 이건 누구의 성질이었어요? 산의 성질. 염기성은 금속과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틀린 보기.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페노프탈레인은 어디에서만? 그렇죠. 염기성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났으니까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 친구들 기역과 디귿을 고른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X를 녹인 수용액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과 같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그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얘에 대한 변화를 보겠다는 건데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건 누구였어요? 염기였잖아요. 염기. 얘 염기에 대한 실험을 하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하면서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럼 수용액을 묻힌 실을 올려놓고 직류 전원을 연결했대요. 그랬더니 지금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 결과를 보니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요. 실에서부터 여기 지금 실이 있는 거예요. 실에서부터 전극 B 쪽으로 점차 푸르게 변했대요. 그러면 붉은색을 푸르게 만들어주는 건 염기잖아요. 그럼 염기 지금 누가? 그렇죠. OH-죠. OH-가 이쪽으로 이동했대요. 얘가 마이너스 전화 띄니까 당연히 얘는 플러스 극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X는 염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OH- 찾았으니까 염기 맞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전극 B는 마이너스 극이다. 근데 앞에서 우리 B근요. OH- 가는 쪽이니까 플러스 극이에요.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보기. OH-는요. 전극 어디로 이동했죠 지금? B 쪽으로 이동했다고요. 따라서 정답은요. 기역만 골라주는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지시학과 pH까지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POTD로 돌아가서 오늘 학습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진 보면요. 이제 산과 염기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산은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구나. 그리고 각각의 공통적인 성질까지 우리 친구들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산과 염기에 대한 성질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중화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산과 염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반드시 꼼꼼하게 복습을 하고 다음 강으로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할 때요, 우리 EBS I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것,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중화 반응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